이번 시간에 우리 최종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가 전부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 문제예요. 자, 이 5개 쿼리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매자라는 그 테이블과 우리 구매 요청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테이블에서 배송일을 이제 조회해서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배송일 생성 이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구매자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연락처까지 이렇게 이제 5개 필드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맨 밑에 보니까 이제 레코드의 개수는 총 49개의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떴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시켜라 이렇게 떴죠.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구매자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구매 요청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면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구매자 아이디를 먼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양쪽 테이블에 해당하는 필드가 둘 다 이제 들어있을 때는 그때 이제 관계에 설정된 걸 보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1쪽에 이제 해당하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필드 요거를 이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자라는 그 테이블에 구매자 아이디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성명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명이라는 이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송일 요걸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지상에 배송일은 구매일로부터 14일 후 요걸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배송일을 만들 때 구매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일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주소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연락처 요거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연락처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연락처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필드들을 싹 다 이제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소가 서울로 시작하는 그 경우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소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우리가 써줘야 돼요. 얘는 이제 서울 이 두 글자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할 거라 주소 중에서 우리 서울 이 두 글자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두 글자가 서울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는 그 두 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 별표를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주소에다가 지금처럼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주소를 보니까 서울이라는 그 두 글자로 시작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레코드의 개수는 총 49개요. 49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제목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 열 너비부터 조정 좀 할게요. 자,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할 때는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다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배송일이 지금 우리는 구매일로 그렇게 이제 제목에 표시가 되어 있고 얘는 이 배송이라는 이 필드는 구매일로부터 14일 후로 이제 계산해라
그때 이제 우리 데이트 add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데이트 add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데이트 add와 이제 유사한 그런 함수들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데이트 파트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데이트 add라는 요 함수도 있고,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는 생김새하고 그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요 데이트 파트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형식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 날짜를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데이트 add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형식 써주고 그리고 값을 입력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날짜만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형식을 써주고 날짜 1, 2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형식을 전부 다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데이트 파트라는 요 함수를 내가 쓰고 우리가 날짜를 하나 찍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형식에다가 내가 y를 이제 4개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고요. m을 쓰게 되면 이제 월만 추출해 주고 d를 쓰게 되면 이제 일만 추출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 데이트 파트라는 요 함수요. 그리고 우리 데이트 add라는 요 함수는 내가 날짜를 하나 찍어줘요. 이 날짜를 찍어주고 내가 형식에다가 만약에 y를 4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값으로 내가 2를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2년을 증가시킨 그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형식에다가 이제 m을 쓰고 값에다가 2를 썼습니다. 그럼 내가 찍은 그 날짜에서 2개월 후 날짜, 2개월을 더한 그 날짜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d를 쓰고 내가 형식에다 이제 d를 쓰고 값을 이제 내가 14를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14일 후에 그 날짜를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데이트 add요. 그리고 내가 이제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는 이 날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이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 주는데 내가 이제 y 얘를 이제 형식에다 내가 쓰게 되면 몇 년을 경과했는지 그 값을 보여달라 그거고 내가 m을 이제 형식에다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개월이 경과했는지 그 값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거고 내가 이제 d를 쓰게 되면 두 날짜 사이에 며칠이 이제 경과가 됐는지 그 일수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트 add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매일로부터 시작해서 14일 후 그 날짜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데이트 ad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형식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14일 후를 이제 계산할 거니까 형식에다가 우리가 d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며칠 후요, 14일 후요 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이제 14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구매일이다 요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매일이요, 이 구매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을 14일 후 그 날짜 그걸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는 제목을 이제 배송일 요걸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배송일이다 이렇게 쓰고 우리가 콜론만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매일 여기다가 아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얘랑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을 비교했을 때 그 순서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명에 보니까 이윤주의 데이터가 맨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 거는 지금 이윤주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유재민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데이터는 지금 여기 있어요. 해서 이 순서가 안 맞죠. 그러면 얘랑 이제 똑같은 그 순서로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구매자 아이디를 봤을 때 뭔가 특별한 그런 규칙 같은 게 없어요. 성명을 봐도 얘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돼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막 섞여 있죠. 그리고 주소를 봐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연락처를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배송일이요. 배송일 요 날짜를 잘 보세요. 이 날짜를 보니까 2월 14일의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일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일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일 거, 그 밑에 이제 9일 거,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배송일을 봤을 때 그런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이 배송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 배송이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정렬이요. 정렬에 찾아가서 얘를 이제 내림차순 요걸 이제 바꾸자고요.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날짜를 봤을 때 14일 데이터, 13일 데이터, 11일, 10일, 그리고 9일, 그리고 8일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때 우리 성명 좀 보자고요. 이은주, 그리고 유재민, 그리고 박재인, 그리고 강원일, 그리고 김조준, 그리고 유재민 하고 이렇게 요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이 데이터들도 우리 문제 그림과 싹 다 이제 비교해주면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결과가 추출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회할 거 다 조회했어요. 이렇게 이제 조회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의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 테이블 만들기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를 보니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우리의 배송일 관리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우리가 테이블 이름에다가 배송일 관리하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쿼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49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로 이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배송일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쿼리도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배송일 생성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배송일 생성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쓰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배송을 생성하고 이곳에 이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배송일 관리 이곳에 이제 테이블이 있죠.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다시 한번 더 비교하고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으면 그냥 이 테이블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버튼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방금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품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고 해당 상품의 구매 횟수랑 총 구매액 이 두 가지를 조회하는 상품별 구매 내역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상품 구매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추가시키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때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상품명하고 구매횟수하고 총구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결과값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상품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횟수하고 총구매액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구매횟수는 구매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고 그리고 총구매액은 구매 금액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매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 금액이라는 요 필드 있죠. 요 필드 더블 클릭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구매 코드를 가지고는 구매 횟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 구매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우리는 총 구매액을 구할 거니까 이 구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위에서 우리가 시그마 요약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제 묶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요약하고 나왔을 때 구매 코드는 이제 개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매 금액은 우리가 합계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제목도 좀 바꾸자고요. 자, 요 필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필드 크기 조절 요렇게 해놓고 요 앞에 가서 이제 구매 횟수 하고 요렇게 써주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요. 그 뒤에 것도 그 뒤에 찾아가서 총 구매액 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이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우리 제목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상품 가격이 우리 100만원 이상인 그 상품을 대상으로 해라. 전체 상품을 전부 다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다. 이 조건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상품 가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총 구매액 있죠? 요거 안 보이니까 요거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하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건에 상품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그 상품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상품 가격 보니까 100만원 이상인 것도 있고 이하인 것도 있죠. 그래서 이하인 것들은 다 안 나오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디자인북에 들어간 다음에 이 상품 가격에 우리 조건 쓰는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만원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거나 같다 1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TV하고 요 네 가지만 상품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가 봐요. 해서 요 네 가지 그 값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데이터들, 이 네 개의 상품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을 이제 매개 변수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상품만 표시해라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가 상품명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거니까 상품명 조건 쓰는 그 란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상품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서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그럼 문제 그림처럼 우리가 냉장고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냉장고인 것만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총 구매액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표시를 해야죠. 이 상품 가격은 아까 우리가 조건 쓴다고 추가시킨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디자인북이 들어가서 이 상품 가격 요 필드는 표시가 안 되게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냉장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했더니 상품명, 구매 횟수, 총 구매액하고 냉장고 20개 1억 7,700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이랑 똑같이 나왔죠. 자,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요 컬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컬이 이름은 상품별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상품별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담당 사원별 그리고 상품명별 판매 횟수와 최대값 이거를 이제 조회하는 담당 사원별 상품별 내역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라는 거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우리 구매 요청이다, 상품 구매 내역이다, 상품이다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면 되는데 크로스텍 쿼리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요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이 뭔지, 열 머리글이 뭔지, 그리고 값으로 사용될 건 뭔지 그런 거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짜잔하고 나타난 거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몇 건이다 해서 판매 횟수가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누구 해서 담당 사원의 이름들이 쭉쭉쭉 이제 써져 있죠. 이 값을 이제 기준을 봤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것들 지금처럼 이런 이름이 됐든 몇 건이다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고 이 데이터 바로 위에 있는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열 머리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담당 사원별, 상품명별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 안에 들어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담당 사원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써져 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판매 횟수는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이 판매 횟수는 구매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이 건수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해서 담당 사원별로 우리 상품명별로 판매 횟수와 최대값을 조회해라.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은 전부 다 뭐다? 최대값이다. 판매 횟수는 지금 우리가 구매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최대값은 여기 세 번째 지상을 읽어보니까 최대값은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이 최대값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담당 사원이라는 거는 이제 행머리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판매 횟수는 이제 구매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구매 코드, 이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판매 횟수를 구할 건데 그것도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해서 얘네들이 이제 상품명이죠. 이 상품명을 이제 우리는 열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가는 이런 값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값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행머리글이 뭔지, 열머리글이 뭔지, 우리 값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구분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크로스셋 쿼리를 만들 건데 지금쯤 이렇게 이제 테이블 여러 개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 보기 그걸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만들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구매 요청이다, 상품 구매 내역이다, 상품이다.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구매 요청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구매 내역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필상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고요. 속성 시트창도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쿼리, 선택 쿼리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으로 이제 변경을 먼저 시키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맨 앞에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쓸게 담당 사원이요. 그래서 우리 담당 사원이라는 거는 우리 구매 요청 요 테이블에 들어있죠. 요 담당 사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쓸게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이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요 상품명이라는 거는 우리 상품 테이블에 보니까 상품명이 있네요. 그래서 상품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매 횟수라는 거 요것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판매 횟수는 구매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구매 코드라는 거는 지금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 구매 코드라는 거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 값을 나타낼 거는 최대값을 이제 나타낼 거예요. 최대값을 이제 조회를 할 건데 그때 최대값은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 구매 금액이라는 요 필드가 우리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에 구매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로스탭 좀 지정하자고요. 요 담당 사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이라는 걸 우리가 열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매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판매 횟수를 구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구매 금액은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이 구매 코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약, 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 주세요. 요렇게요. 그리고 구매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최대값 좀 일단 찍자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들의 금액들이 전부 다 이제 샵으로 표시되니까 우리 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그 사이
그 사이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클릭해서 열 너비 좀 우리가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금액이 다 보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지금 여기서 앞에 거 담당 사원하고 강의배다 김건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 판매 횟수라는 제목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때 이제 10건이다 8건이다 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건하고 8건 맞죠? 그리고 요 제목 좀 맞추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볼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가 구매 코드 얘 가지고 이제 우리 판매 횟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목을 이제 앞에다 써줘야죠.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우리가 판매 횟수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킬 때는 이제 판매 횟수로 제목이 변했고요. 그때 이제 나오는 값이 이제 10이다 8이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 그림에서는 몇 건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럼 요거에 이제 형식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요 판매 횟수라는 거 요 필드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샵 건하고 이렇게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두 글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요 사이에 통화기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속성 시트창은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몇 건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판매 횟수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식기세척기다, 전자레인지다, 그 다음에 정수기다, 컴퓨터다, TV다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 순서 맞나 안 맞나?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샵이 막 들어가 있어요. 샵이 들어간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값이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 이제 샵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지상 좀 읽어보자고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지상에 보게 되면 최대값에 대해서 이제 지상이 나왔죠. 얘는 이제 구매 금액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계산했죠. 계산했는데 여기서 이제 빈 셀에는 샵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IIF랑 isNull이랑 max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빈 셀에 이제 샵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셀마다 값이 들어있는지 비어있는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값이 이제 만약에 비어있으면 샵으로 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최대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이 나타나게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IIF로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곳에 이제 값이 비어있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isNull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값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isNull로 묶었을 때 만약에 그 해당 셀에 데이터가 없을 때, 값이 없을 때, 비어있을 때는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뭔가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false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isNull로 비교했을 때 false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할 거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약을 최대값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서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우리가 묶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다 우리가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식으로 바꿔놓고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구매 금액의 뭐 최대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요 구매 금액이라는 요 필드를 max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구매 금액의 최대값 구한 겁니다. 그러면 요 구매 금액의 최대값 구한 거는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IIF에서 if 함수 요거 이제 써줘야 되겠죠. IIF 만약에 내가 최대값 구한 게 있다. 최대값 구하는 그 식은 제가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해서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했어요. 이 최대값 구한 그 값이 isNull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요 max 쓴 거를 우리가 isNull로 전부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isNull이라고 해서 이 최대값 구한 게 빈 셀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빈셀일 때는 어떻게 표시해주면 돼요? 빈셀일 때는 뭘 표시해라? 우리 샵이라는 기호가 나타나게 해달라. 요 샵도 하나의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쌍따옴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최대값이 만약에 비어있는 값이 아니라면 그냥 최대값을 그대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까 최대값 구한 그 식은 우리가 이제 잘라내기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다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IIF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IIF 얘 입장에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샵을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했잖아요. 그 최대값 구한 게 빈셀이야? 그렇게 해서 이즈널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빈셀일 때는 샵을 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빈셀이 아니라면 그냥 최대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뭐 앞에 EXPR라고 붙었죠. 붙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붙는 건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빈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 기호가 다 들어갔고 그리고 빈셀이 아닌 것들은 최대값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지상 좀 다시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은 아까 처음부터 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상도 우리 판매 횟수 전부 다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최대값 구하는 것도 우리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이제 그림이랑 서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실행시켜 놓은 거랑 봤을 때 뭐 강의배다, 김권진이다 해서 이렇게 쭉쭉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한요진 하고 있죠. 그 이름 다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그 레코드의 개수는 총 몇 개다? 9개다. 우리 것도 9개가 맞죠. 그리고 판매 횟수라는 제목 써져 있고요. 판매 횟수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10건이다 8건이다 해서 쭉쭉쭉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10건이다 8건이다 해서 쭉쭉쭉 값이 들어있죠. 이 값들도 전부 다 싹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습기부터 시작해서 TV까지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다 표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최대값들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된 거 맞죠? 이 금액도 전부 다 이제 비교 한 번씩은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크로스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꺼야 되겠죠? 끄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고요. 문제 보니까 이제 담당 사원별, 상품별, 내역이라고 요 크로스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 이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담당 사원별, 상품별,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신규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자, 신규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신규 상품이 지금 이만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대기 상품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키는 신규 상품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대기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시킬 거래요. 근데 대기 상품에 보게 되면 우리 상품 코드하고 상품명하고 상품 가격 요 세 가지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신규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이 데이터를 대기 상품 테이블에다 다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 필드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의 필드가 P 또는 Z로 시작하는 그 상품을 추가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품 테이블의 출시 연도 그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해라. 그 얘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필드가 우리 신규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죠. 이 출시 연도는 가져가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 3개 필드 값만 우리가 대기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 열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신규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대기 상품 테이블에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신규 상품 테이블 요거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신규 상품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킬 때 요 세 가지만 추가시켜주면 되죠. 출시 연도 필드는 추가 대상을 제외해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조건 붙었죠. 상품 코드 필드가 P 또는 Z로 시작하는 그 상품만 추가시켜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상품 코드 여기다 이제 조건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아까 상품 코드로 봤을 때 상품 코드가 되게 길었는데 P로 시작하거나 Z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P로 시작하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별표 찍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like를 써줘야죠. 해서 like라고 쓰고 쌍따옴표 묶어서 P라고 써주고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요. 그리고 P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Z도 해줘야 되겠죠. 중간에 보니까 또 눈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또 작성해주면 돼요. 그 밑에다가 이제 또 like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Z로 시작하는 거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봤더니 지금처럼 추가될 그 상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개의 레코드가 나왔다? 8개의 레코드요. 이 8개의 레코드를 우리가 대기 상품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추가시키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추가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서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이름 써라. 어디에다가 어떤 테이블에다가 이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킬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대기 상품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대기 상품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상품 코드, 상품명, 상품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쿼리 다 만들었으면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때 쿼리 이름이요. 쿼리 이름은 신규 상품 추가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신규 상품 추가하고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쿼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켰더니 추가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 우리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8개 행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기 상품 요 테이블 한번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그 8개의 레코드가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까지 이제 문제 다 풀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해서 5회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반복 연습하세요. 계속 얘기했죠.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 풀 때 지금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 있던 이런 유형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전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풀면서 시험 봐봤자 어차피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연습하셔서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구분별로 수량의 이제 평균 그리고 구매 금액의 평균 요걸 이제 조회하는 구분별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쿼리 창이 이렇게 떴고 테이블 추가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구분 얘를 이제 먼저 표시해야 되는데 구분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구분은 상품 코드의 이제 처음에 두 문자가 우리 PC랑 똑같으면 컴퓨터다. 그리고 TV랑 똑같으면 TV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기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우리 결과값으로 TV다, 컴퓨터다, 기타다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우리가 IIF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고 그때 상품 코드에
처음에 이제 두 문자요. 상품 코드에 앞에서 이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오고 그 두 글자 꺼내온 게 PC랑 똑같아, TV랑 똑같아, 그 외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상품 코드에서 처음에 두 문자를 이제 꺼내올 때 레프트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구분 그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 제목은 우리가 구분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구분이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IF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처음 그 두 개 문자를 꺼내와야 되니까 우리가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레프트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상품 코드요.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프트를 묶게 되면 상품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이제 PC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PC랑 똑같으면 그때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컴퓨터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TV랑 이제 똑같아? 그렇게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IF 요거 이제 쓴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요만큼 이제 조건까지 요만큼만 이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 컴마 찍어주고요. 컨트롤 V 붙여넣기요. 해서 IIF 만약에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우리 이제 TV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TV랑 똑같으면 그때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똑같이 그냥 이제 TV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기타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 IIF 요 함수를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 찾아가서 IIF 그 함수의 가로를 두 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작성된 그 식을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있는 IIF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싹 다 이제 거짓일 때가 되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서 상품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게 이제 PC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PC랑 똑같다면 여기서 이제 컴퓨터 요거 이제 출력하고 끝납니다. 그 뒤에 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그 뒤에 if문으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우리 PC랑 똑같지 않을 때만 뒤로 넘어오겠죠. 해서 PC랑 똑같아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뒤로 넘어왔더니 그때 또 우리 두 번째 이 IIF를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요만큼의 식이 우리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이번엔 TV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TV랑 똑같으면 TV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구분별로 TV다, 컴퓨터다, 기타다 얘네들 별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맨 위에 커리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에 우리 요약이요.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는 구분별로 이제 묶어서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렬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필드요. 평균 수량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우리는 문제에서 구분별로 수량의 평균을 이제 구하고 구매 금액의 평균을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량이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고 이 수량을 가지고 우리는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수량의 이제 평균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할 그 제목은 평균 수량이요.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평균 수량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필드는 평균 구매액이요. 얘는 구매 금액의 평균값을 우리가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 요거 이제 추가시켜주고 얘도 우리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맨 앞에 가서 우리 평균 구매액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 금액에 대해서 지금처럼 평균을 구해서 이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평균 수량이요. 평균 수량이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계산을 했죠. 얘는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2.4 그렇게 해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평균 수량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 시트가 이제 짜잔하고 뜨면 우리가 형식 속성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0.0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0.0이라고 지금 얘를 우리가 형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에다가 우리가 0.0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떴는데 우리 얘네들 글씨가 조금씩 잘려서 보이니까 열 너비 요거 좀 이제 조정 좀 할게요. 조정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맨 위에 제목부터요. 구분이다, 평균 수량이다, 평균 구매액 그렇게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TV다, 컴퓨터다, 기타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요. 그때 값은 4.0이다, 2.4다, 2.7이다 그것도 이제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들어있는 우리 평균 금액 이 금액들도 싹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다 맞습니다. 이제 그림과 다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구분별 현황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구분별 현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혼자서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